남산의 시청 신분들과 함께 훨씬 공급이든 서쪽이든 서남산 이동 판방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이 대동 석조일의 3종 부석굴이 복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서 조금씩 남산이 조사가 되었고, 일단 남산에는 신석기 말기부터 유물들이 수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러다니는 이런 그 부상을 들어 유적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산이 이러한 별칭을 얻는 데에는 다수의 불교 유적, 물론 남산이라는 이름의 용례는 591년 남산 신성비에서 확인됩니다. 각종 기록에 언급된 남산과 관련한 사찰을 정리해 보면 남산이라는 명칭이 직접 언급된 사례는 한 12개소 정도이고, 나머지 4개소는 명문 기와와 탑지가 절터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썼으면 아유, 이제 목탑이 있었다고 얘기도 못할 텐데, 그나마 지금 사진 남았으니까 이제 국립경제박물관이 경기 남산 특별전 때 처음에 저희 여기 산소가 그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개까지 있는 작은 건물이 탄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목탑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곳에서는 관악 아니면 절, 경주에서 만든다는 거지 경주를 제외한 곳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경주는 신라 시대 때 대단한 곳이었죠. 함께 하십니다. 경주 남산이란 무엇인가? 경주 남산의 이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세의 특징이라든가, 개국의 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남산의 개념이 뭐냐, 뭐를 남산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중사라고 새겨진 명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 안막새인데, 그 안막새가 무학식으로서 무학식 안막새니까 초기 단계 안막새인데요. 거기에 도중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도중사는 상공유사에도 도중사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기와에는 보면은 도는 길도자가 똑같고 뒤에 중간에 중자가 상공유사에는 가운데 중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명문에는 보면은 인변이 더 붙어서 가운데 중에 그거 무슨 중이나 그죠? 그 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같은 절을 표시한 게 틀림이 없고, 저는 경주 문화유산연구소에서 전 인용사지를 발굴해서 나온 명문화가 이 도정사명하고 몇 점이 나왔지만, 도정사라는 게 그 3편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3개나 나와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인숙 학예사가 그 보고서를 썼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도정사가 아니라 어질 인자가 하나 나온다든가 얼굴 용자가 하나 나왔으면은 아무것도 볼 것 없이 전 인용사가 아니고 인용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한 해도 안 나오고 엉뚱하게 기록에만 나오던 길도자 가운데 좀 도중사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그 절을 전 인용사지를 도중사라 그럴 수는 여러 갈증에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그렇다면은 보고서는 나왔고 이 절 이름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오사카 긴타로가 신라 사명에 대하여 하는 글을 쓰면서 인왕동에 있는 그 절터를 김인문과 연관되는 절로 생각을 해가지고 인용사라고, 전이 아니고 인용사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발굴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칭을 획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인용사가 될 수도 없고 도종사가 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은 인왕동에 있는 절터다 해서
경주 인왕동 사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공주 가가 있었나 멀리 가가 있었는데 나갔다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절터에 그런 안내판을 세워놓은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인용사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증거는 인용사라고 한 명문화가 안 나왔다는 걸 가지고 인왕동 사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럼 왜 또 도종사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신라문화유산 연구 2집에 2집, 3집인가? 2집이죠, 2집. 거기에 이 경주에 있는 모 기와 가지고 있는 소장가 그것입니다. 제가 경주에 돌아오니까 박 선생 내 좋은 기와장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와장인데 해볼까요? 왕래리가 아니고 포항 남미질부성에서 나온 태수방 크는 방명이 새겨진 기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거 보러 간다고 또 가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태수방명 혼자 다 해보겠네, 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가보니까 보고서 인용사지에서 나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키와에 아주 날렵하게 새겨진 도중이라고 새겨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라문화선 연구에다가 도중사 그 사람이 직접 채집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인용사에서 남쪽으로 한 100m 좀 떨어졌나요? 그 꼭대기 거기에 왕정골 사지, 오늘 보니까 왕정골 사지에서 온 게 불상도 있대요. 석불에는 그 절터에서 직접 주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도종사라고 이야기한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저는 이 경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마령 걷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마령. 저는 이 사마령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고향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바뀐 게 많더라고요. 뭐냐? 명칭부터 엉뚱한 걸 막 갖다 붙여놓고 막 이래 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마령입니다. 왜 사마령이 용장사 있는 뒤에 거기 있는 그게 사마령입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발표하신 거 들으니까 김동환 박사도 이 사마령을 지금 그 국립경제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장창골 석굴에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사마령이 어딘지 그 두 가지. 아마 도중사라는 지금 사찰명 기와가 두 군데서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왕정골 그쪽 지금 현재 인왕동 사지라고 하는 곳 그 남쪽에 있는 절터와 인왕동 사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왕동 사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곳을 도중사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다만 그 인근에 적어도 남산과 지금 현재 월정교 사이 인근에 어딘가에 절터가 도중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길도자를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월성에서 남산으로 가는 길과 관련된 관련된 그 명칭이 아닐까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단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 사마령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 세대기로는 용장골 있는데 그쪽을 사마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미륵 우리 박물관으로 일제강점기 때 이동한 미륵 삼존상의 어떠한 도상이라든지 그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삼국유사에는 나오는 사마령 부처님과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뭔가 이 도상적으로도 그 시대에 사실은 그런 어떤 미륵상이 앉아있는 의자상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을 본다면 오히려 저는 위치에 대한 문제보다는 적어도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부처님은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 이동한 그 부처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장창곡이라는 그 지명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 지명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 명칭을 장창곡이라고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그렇게 붙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사마령 부천 그때 저한테도 조금 의견을 물어왔기를 저는 사마령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장창곡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인용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 그 보고서에 제가 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인숙 선생님 글을 쓰면서 저하고도 이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용사로 그게 이제 단정을 해버리면, 아니면 그거를 인용사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인용사의 역사성하고 관련됩니다. 인용사는 긴 인문과 관련된 사찰로서 7세기 때 사찰입니다. 다만 저희가 발굴 성과로 봤을 때는 쌍탑이 있는 그 가람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7세기 때 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발굴 성과의 결과였습니다. 발굴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쌍탑 사찰 가람 이전에도 유구는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또 사찰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선대 어떤 특정 유구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때 사찰 유구 뭐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인용사,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인용사로 그 절터를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의견이 반영됐다라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보고서 사찰명을 정확하게 지정을 못했고, 이제 인왕동 사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게가 지정이 되면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전 인용사로 가는 게 맞냐, 인왕도 그냥 지역명을 붙이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확실한 인용사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왕동 사지로 갔다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인왕동 사지 문제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해가 이미 한 수십 년 동안 그 전 인용사지라고 돼 있는데, 전자만 붙이면 되잖아요. 전 인용사지 이렇게 되는데 왜 생뚱맞게 인왕동 사지? 인왕동에 그 사지 절대 하나밖에 없습니까? 세 군데나 있습니다. 네 군데, 서너 군데 있는데 그걸 그러면 거기 인왕동 사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러고 저는 맞다는 입장에서, 인용사가 맞다는 입장에서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7세기 때 그 김인문하고 관계되는 연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까 경제박물관에 인왕동 불상 있지 않습니까? 그건 7세기 때 올라가는 겁니다. 고식 불상입니다, 그거. 저는 잘 모르긴 한데, 그걸 봤을 때 그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탑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인왕동 사지에서는 불상이 나온 사례는 없고요. 왜 안 나왔어요? 어떤 불상 말씀? 사회자가 개입해야 되겠습니다. 고마하십시오. 우리나라 탑화사에서 중요한 탑들이 고안 건립된 곳이 남산이다. 남도로 이 남산의 이 탑화적인 입장에서 특징을 잘 뽑아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 남산은 전탑역, 석탑의 상층 계단 면서의 팔부 신중상을 총한 형식의 석탑의 발상지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불상과 탑을 장식하여 경주 남산은 금빛나는 탑의 발상지다. 구체 내용은 미술사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탑들이 고안 건립된 곳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칠부란 석탑 옥계서 1변의 넓이가 약 3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창림사 3세대 1층 옥계서 1변의 길이가 2.75m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중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큰 옥계석이 여기 남산에 남아있나 하고, 저는 저희 글에서 이거 좀 이상하게 크다. 그때까지는 저는 뭘 파악을 못했느냐 하면, 삼성 석탑이 있을 때 당연히 초층 옥계석이 제일 크지요. 그래서 그때 처음 봤을 때는 그게 초층인지 중간인지 또는 3층인지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숙제를 그렇게 던져 놓으니까 그 눈 밝고 꼼꼼한 최민희 선생이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다른 탑처럼 2층, 3층 지붕돌 있는 거 아니고, 그다음 특별한 그 사방불 그 위에 올려야 되니까 돌도 한 돌로도 못하고 그 위에 그 면이 뭐 아주 썩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오히려 면에 맞춰가지고 세 토막, 네 토막 돌로 해가지고 옥교석을 삼았는데 다시 중간에 제가 이거 참 이상하다 했는 거는 창림사 탑 1층 옥교석보다 더 길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숙제는 최민희 선생이 요거는 2층, 3층 지붕돌까지 있는 거 아니고 바로 7번 앞에 그 자체도 특별하지요. 3점불 그 높은 부조로 새겨져 있고 앞에 역시 높은 부조로 사방불이 새겨져 있는데 그 위에 놨던 단층탑이다 이겁니다. 제가 사진 자료가 적었는데 단층탑이 그럼 있느냐? 있습니다. 천불 소보탑 석굴암안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단층 1층짜리 탑이 없습니다. 1층짜리 탑치고는 정말 큰 거고 또 그게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형 탑으로서 또 하나의 특별한 탑이 되겠고 그런 정도의 그 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본조제 세 번째입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조성윤 선생님, 경주 남산의 기와 약수곡 제4사지를 중심으로 하는 발표였습니다. 이 조성윤 선생님은 30년 이상 경주에서 발굴을 했던 분이죠. 경주 고각 발굴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선생님 계십니까? 김동환 선생님. 발표 잘 들었는데 오늘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점은 이 약수계곡 지금 3사진가 아까 고려시대의 기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신라시대 남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은 이 고려시대 때 특별히 남산에 많은 또 불사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기록도 지금 철룡사 같은 기록에, 철룡사 관련 기록에는 그게 나오고 또 용장사에도 고려시대 중수기와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약수계곡에도 실제로 그런 그런 좋은 기와들이 고려시대 기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 때 혹시 남산에 대한 어떤 불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또 궁금합니다. 그게 신라부터 고려에 쭉 이어진 건지 아니면 뭔가 맥이 끊겼다가 다시 고려시대 때 새로운 어떤 불사가 뭔가 나타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발굴을 하게 되면 땅 속에 있는 모든 그 유물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상에 있던 유물들을 연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발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약수곡 불상 머리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그 불상을 머리를 찾는 과정에서 통일신라 기와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아마 90% 이상이 고려 기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유물과 고려 기와와 고려 자기 그리고 거기 남아 있는 석축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 현재 지상에 노출된 불상 그거와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굴 성과를 가지고 제가 좀 과한 해석을 한다면 통일신라 시대 불상 지금 연구 성과로는 8세기에서 9세기까지의 맞는 토기와 기와가 있지만 그것보다 빠른 기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 기와입니다. 그래서 불상과 기와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문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불상과 기와가 출토되는 곳에서 계속 고려 기와가 나왔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도 통일신라 불상과
금당이 있었던 자리는 고려시대까지 계속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기와가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약수국 오사지라고 하는 마의 대불, 거기서부터 그 일제강점기 때 만든 도면 제일 아래쪽 약수국 사사지 입구에서부터 석축이 있는 곳에서는 다 고려시대 기와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쭉 약수국 사진은 유지되었고, 고려시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투여됐다. 제가 농담 삼아 거기 있는 인부 아저씨들, 건축하시는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시가로 이 정도 석축과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0억 든다 하더라고요. 20억. 그러면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도 아닌 고려시대 때 그렇게 대단히 건축경에 이뤄진 근거는 뭘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과하지만 그 약수국 대불이 혹시라도 신라의 장인에 의해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주장이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본주제 네 번째입니다. 전 국립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신 박광윤 선생님의 신라 도성의 핵심 방어시설 남산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박광윤 선생님 너무 잘 아시죠? 이 남산, 그다음에 남산성, 남산 신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요한 신라 금성문들도 여러 또 발견도 하셨습니다. 또 발표 때마다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하셔서 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 장창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런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박광용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김구 선생님한테는 남산이란 뭐냐를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을 좀 바꿔서 경주 남산은 왜 남산으로 불렸는가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방향에 따라서 한다면은 경주에 동산도 있어야 되고 북산도 있고 서산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이 지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산처럼 항구적으로 이렇게 남산으로 오는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하나 질문 드려보고, 그 다음에 역시 발표에서 신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는데 왜 남산 신성만 신성인가? 신성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인 곳은 남산성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남산 신성이 방어 용도다, 왕고의 방어 용도다 이렇게 했는데 선동여왕 때 비담해난 때 왕군은 월성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 남산 신성에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러면 고려 조선 시대에 가서 남산 신성을 기록에 나오는 보면은 다 남산성으로 남산 신성으로 나오지 않아요. 남산성에서 남산 신성을 바뀌었으면은 고려 조선 시대 가면서 계속 남산 신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남산 신성이 오래돼가지고 헌성이 돼가지고 근데 남산 신성을 불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 장창은 월성 전궁 소속의 궁성용 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남산 신성이 궁궐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1번, 그러니까 먼저 남산 신성이 월성 전궁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나성이냐, 안 그러면 다른 용도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하신 거는
월성 정궁궐 궁역이 확대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1번, 3번은 사실은 의미가 상통하는 건데요. 조선시대의 기록이긴 하지만은 조선시대가 아니고 삼국 사기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신라시대의 궁성을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금성이 나옵니다. 금성, 월성하고 가로해서 신월성이라고 나오죠. 그 궁성은 금성과 월성과 만월성, 그 다음에 명활성, 지금 명활산성이라고 하는 그 명활성이 그 임시로 그 자규왕 때 와서 19년간 궁성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 달이죠. 그때 우리 신라 궁성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명활성을 크게 부각시켜서 연대가 확실하고 이게 신라 궁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명활성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 이영호 교수님 너무 잘 아셨긴데 뭐 아주 삼국 사기 삼국 유사를 다 외우고 계시니까 아마 다음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게 일개 나성의 역할을 하는 월성을 방어하기 위한 의미의 것이었다면은 그 궁성을 열거하는 그 월성, 만월성, 뭐 명월성, 남산성이 남산성이 거기 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게 준 궁성이다. 그냥 월성 궁궐이나 다름없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발표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남산의 그 장창이라 크는 창고는 우리나라 어디에 창고 이름이 산성에 있는 창고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무슨 성 창고지 장창이라 그런 창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예입니다. 그거는 궁에 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그 강수 선생이나 지소 부인에게 소를 갖다가 1000석씩 100석씩 이렇게 임금이 한마디에 내다 그 임금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 내장고라 해야 되나 뭐라 하나요? 하여튼 궁성에서 궁중용 창고거든요. 궁중용 창고. 그리고 해공왕 때 와서 96각간이 막 일어나고 막 한래 복잡하게 됐을 때 왜 남산에 장창을 불질러 버리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남산 신성의 의미가 각별하고 궁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5편에 대한 그 발표에 대한 뭐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 혹시 그 빠진 질문이라든지 그 답변 못하신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뭐 시간이 있으면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이 문화적 가치, 남산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 방안인데, 활용 방안이라는 것도 역시 남성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아시다시피 이 경주 남산 가는 것은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에 경주 역사 유적 지구라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5개의 지구가 있죠. 그 중에 이 남산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경주 남산이 이 다른 경주 주변의 산에 비해서 이 좀 더 다른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뭐냐? 뭐 어떤 점이 뛰어나냐? 예컨대 뭐 불교 유적이 있다 하면은 딴 데 아무데 불교 유적이 없는데 남산에만 불교 유적이 있으면은 남산에 그거는 이 차별성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딴 데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만 불교 유적이 있다고 해서 이 남산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남산의 위대성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한 분씩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산을 김구석 선생님 그 남산 코스 그때 24개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22개나 갔고 성석고하고 그 철학고를 제가 못 갔습니다. 못 갔고요. 그래 간 인연으로 제가 박사논문 쓸 때
우연히 그 다시 혼자 쭉 돌다 보니까 여러분 통일전 옆에 그 흥강 정강 왕릉 있잖아요. 흥강은 장대석이 이렇게 4단만 있었고 정강은 2단만 있는데 갑석이었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그 이건식 선생님 계실 때도 어떤 한 분은 그게 뭐 신라가 하대 멸망하니까 4단에서 2단으로 쇠퇴한다고 하고, 여러분 2000년도 그 고분정부의 강경구 박사 책 보면은 2단에서 4단으로 올라가는 게다. 그래서 뭐 경덕 성덕왕이라고 하고 또 뭐 무성은한 그런데, 제가 남산정부 답사 다니면서 김우수 선생님한테 뭐 탑 다 들은, 저는 탑하고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왕릉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 흥강 정강에 2단 4단이 기본 3단의 갑석인데 무너지지 않냐, 이래가 제가 그때 2018년도 발견해가 신라문화에 논문 발표를 했고요.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3단에서 갑석 무너진 건 이해가 하겠는데 3단 갑석인데 그 흥강 4단 된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그래가 우연히 제가 경주 문화원에 그 당시 고보구 사무계실 때 가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일제시대 조선 고적 도보 사진을 보니까 1910년대는 이 3달이었더라고요. 누군가가 사단을 잘못 샀기 때문에 제가 첫 고고학 논문을 썼지만은 뭐 그때는 또 일반 심의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 학술지 냈고 나중에 제가 경북 도의원이 돼가지고 내가 쓴 논문이지만 그거 좀 검증해라. 이래가 뭐 우리 여기 시의 과장님 계시죠? 2018년도부터 아마 신라문화유산에서 그 두 개 다 발굴조사 한 20몇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개 다 3단에 갑석이 있는 걸로 제 놈들에서 복원됐으니까 내일 이게 뭐 동남산 코스에 보니까는 뭐 남산이 동서탑 있는데 그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은 여기 김우수 선생님 발표 제가 보니까 22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2005년도 이미숙 선생님이 그때 11곡 석조 머리 불두 발견, 그 다음 옆에 11곡 그 하다가 조사하다가 박소희 씨가 그 마애불 발견, 그게 굉장히 뉴스 탔잖아요. 뭐 그 뒤에는 제가 그 흥강 정강 갑석 발견한 것도 아마 제법 뉴스 같고요. 그 다음 제가 그때 남산연구소 늘 김우수 선생님하고 다니다가 발견했는 게, 제가 박사 논문에 신라왕릉 그 석실분 전기 탐사를 하니까 그 문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은 지금 경례왕릉, 그 다음에 아달라, 신덕, 경명, 이게 뭡니까 그 지마왕릉, 일성왕릉 6개가 있고 동쪽에 흥강 정강이 있잖아요. 그럼 서쪽 6개는 저쪽 서쪽으로 보고 있고 동쪽에 2개는 동쪽으로 보고 있는데, 탐사를 해보니까 그 모두가 문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은 삼릉에 3개 있잖아요. 중간에 그게 63년도 그 도굴됐을 때 보니까 그것도 남쪽에 그 이상하게 그 신라시대 무덤 방향은 뭐 서쪽 동쪽이 있더라도 그 안에 파고디 가면 석실 방향은 남쪽이라는 게 그게 제가 밝힌 거고, 제가 뭐 미리 알았으면 그 좀 글도 쓰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게 아마 요즘 최근에는 경주시에서도 에이펙트 있죠. 문화유산 활용 쪽인데 우리 남산연구소에 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할 수 있는 게 명활산성 그 둘레길 만드는 거 플러스 우리 그 남산 신성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용호 선생님 따라가 봤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답사할 수 있는 코스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CEBS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저 관문성 그 성벽 따라서 쫙 가면은 그것도 몇 킬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관하신 분이 활용했는데, 아마 경주에서 문화유산 활용 쪽은 뭐 문화청에도 하지만 일반적인 뭐 공연도 하지만 사실은 경주 남산이 가장 활용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뭐 사마랭이라 이런 식으로 답사 코스 플러스 해설 플러스 거기에 의미 있는 뭐 음악이나 어떤 국악 공연 같은 거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때 뭐 우리 경북일보가 뭐 여러 가지 세미나 중에 이 천년의 숨길 남산 주제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활성화해가지고 뭐 단순히 해설은 그동안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우리 박박인 박사 하신 그 남산 신성도 좀 일반인들 쭉 갈 수 있도록 뭐 목책을 만들든지 하고 해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제가 좀 여기 있지만은 왕릉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천년의 숨길, 경주 남산에 천년의 숨길을 지켜온 왕릉이 거기 어쨌든 누군지를 몰라도 8개 있잖아요.
그 8개 때문에 저도 논문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오늘 세미나 보니까 상당히 좀 분야별로 우리 조 선생님 발표하신 뭡니까? 최근에 약수골 석재 요래 자상 불도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세미나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기 가는 코스, 답사 코스를 기존에 남산 연구 잘하고 있지만은 좀 이걸 좀 성화시켜서 문화 공연이 있는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 고마운 거는 제가 수많은 세미나 다녀봐도 경북일 세미나만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끝날 때까지 자리 지켜준 거 고맙습니다. 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세미나라고 전하고 예산 좀 많이 지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산의 석탑은 대체로 8세기 중엽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8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소학처는 이제 평지 사원이고 남산은 수행처였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인데요. 왜 남산에만 유독 이렇게 불적이 많으냐? 주변의 다른 산악보다도 남산이 집중적으로 모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남산 북록 탑동 일대가 신랑 왕경 내에서 지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이 어떤 측면을 주목하고 계신지 생각하는 바에 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봤을 때는 8세기 중엽 이후에 남산, 우리가 남산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그림들은 사실은 8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8세기 중엽 이전, 이제 8세기 전반이나 그 석굴암 만들기 이전에는 남산에 그렇게 많은 불교 유적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8세기 중후반 이후에 남산에 많아지는 작은 소규모 불교 유적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오히려 남산이 조금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산의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산 초입에 고분들이 아까 좀 전에 왕릉 이야기 하셨는데 고분들이 들어갑니다. 헌덕, 헌강, 그런 것들이 왕릉인지 기종릉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다만 7기, 8기 정도가 남산 초입에 이런 왕릉들이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남산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신비로움보다는 어떤 성격이 뭔가 이 8세기 중후반 돼서 달라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또 불교 유적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발견됐던 찬집이 역시도 8세기 중엽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8세기 중엽에 한번 남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어떤 남산 북록 일원을 저는 이제 매개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탑동 문제 때문입니다. 탑동에 그 전에는 고분군들이 쭉 이렇게 들어섰는데 아마도 이거는 또 남산 신성과 저는 관련이 됐다 생각했는데 6세기 후반 되면 그 탑동에 있는 적성 목각묘 그 이전에 목각묘부터 해가지고 그런 어떤 고분군들이 다 파괴가 되면서 사실은 쪽생 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통일신라 말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고분군들을 피해서 건물이 들어선다면 탑동 유적은 그 고분군들을 다 파괴하고 도시 기반 시설들이 맞춰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 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어떤 왕경도시로서가 이렇게 변해지고 그게 이제 한 591년에 남산 신성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가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이 신라 왕경에 있어서 이 남산 그러니까
남산 북로, 즉 월성 남쪽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하나가 또 무슨 질문이었죠? 남산에 왜 불적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이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8세기 후반부터 저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남산을 그 수행처로서 활용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왜 남산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왕경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경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공덕을 쌓기 위한 돌산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돌산들이 있었고, 그런 돌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공덕을 쌓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도 넣었지만은 남산이라는 곳은 결국 왕경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왕경의 어떤 도시시설과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그런 재료가 풍부했다라는 점에서 남산이 집중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아까 그 발표 중에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남산에 마애불이 많다 그러는데, 근데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불상과 우리나라의 불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그 남산을 위시한 우리나라의 마애불들은 한 바위에 한 불상밖에 안 새겨집니다. 한 불상 아니면 한 테마.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 중국이나 인도는 바위 좋으면은 그 바위들의 벌집처럼 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많이 새기죠. 이런 거는 바위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불상이나 탑의 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복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남산 내에서 남산 신성의 일부 성벽을 복원하고 남산 신성의 창을 복원해서 그 위세 건물로서의 그 위험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는 우리 신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앞서 있는 이 박광용 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남산에 대한 그 활용이라든가 우리 답사 가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정부에서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주는 대로만 순응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은 유적지 탐방로, 국립공원에서 자기들 길 딱 정해놓은 거 한 10년 동안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줘요. 시민들이 문화유산 탐방로를 우선으로 한 적극적으로 탐방로를 고쳐달라고 시민이 다 요구를 해야 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그렇게 좀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남산에 불상들이나 탑이나 발견하는데 시민들이 힘이 컸듯이 앞으로도 시민들 힘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불상을 복원하는 데서 최근에 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약수국 석조에 있어서 머리가 찾아졌죠. 예, 당연히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남산에서 복원할 거냐, 저희는 당연히 남산에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복원할 거냐, 이거 지금 심사 고민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남산에 있는 오히려 불상 머리가 하나 발견돼 가지고 경사가 난 게 아니라 남산에 불상 하나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앞에 나와 있는 패널 사회자 좌장과 패널만 하더라도 좀 7분입니다.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사실 지금 8분 초과를 한 셈입니다. 오늘 경주 남산을 주재한 이 문화 포럼을 계기로 해서 남산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경주의 산악과 환경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최측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장으로 애서 주셨던 이용호 교수님과 패널 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